자, 현재 간단히 본인 소개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. 뭐 현재 어느 회사는 필요 없고 뭐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들었는데 대기업 생활 몇 년 차이신가요? 지금 통틀어서 29년 29년 뭐 그 정도 됩니다. 29년 정도. 네. 그러면 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대기업 임원 간부들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은퇴 준비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인의 은퇴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을까요? 준비를 좀 하고 얘기해요. 괜찮아요.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하면 됩니다. 은퇴 준비는 어느 정도 되었다고 은퇴 생각해요? 준비는 근래에 와서 한 2년 전부터 조금 관심 있게 생각을 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것도 막연히 생각만 했지 뭔가 뚜렷하게 준비된 거는 솔직히 없습니다. 그러면은 불안하게.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현재 직장 다니고 있는 사람들, 그 다음에 뭐 대기업의 정규직 직원들, 이런 사람들이 입사한 친구들, 요즘 회사 직원들을 보면 그 친구들은 은퇴 준비라는 게 관심이 있나요? 상당히 관심이 많죠. 30대가. 그렇죠. 물론 제 30대하고 비교를 하면은 당연히 관심이 많은 건 그 사실이고 그걸 떠나서 요즘 젊은 친구들 보더라도 어떤 노후를 미리 생각한다는 차원에서는 제 시대보다는 상당히 관심이 많은 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. 그러면 요즘 그 신세대 사람들이 대기업 기준으로 들어온 친구들이 그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? 은퇴 준비를 이제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 가까운 팀원들하고 이제 얘기 뭐 차 마시면서 이렇게 가볍게 주제를 던져 보면은 구체적으로 그 친구들도 뭐 어떠한 걸 하고 있다고 밝히는 경우는 솔직히 많이 없습니다. 하지만 관심은 꾸준히 가지고 있고 언젠가는 그걸 실현할 것 같다는 느낌이 제가 받은 건 사실이에요. 예를 들어 어디에 투자를 뭐 하겠다 목돈이 모여지면은 재테크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설정은 분명하게 제가 어렸을 때보다는 더 훨씬 많이 가지고 있다. 네. 그러면은 혹시 지금 본인은 이제 은퇴 이후에 어디서 살아야 되겠다 이건 결정했을까요? 네,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전원 생활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뭐 말 그대로 그 내조자의 어떤 동의가 없으면 이게 불가능하죠. 네. 좀 50%의 그 확률, 성공률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생각이 이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는 그 끈을 놓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게 실현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장담할 수는 없고요. 뭐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 남자들은 전원 생활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고 아내들은 도시에 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. 근데 이제 최근에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또 생각보다는 전원 생활을 하겠다는 사람이 좀 줄어들고 있기도 하고 또 현재 전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만나보면 다시 도시로 나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좀 깊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현재 본인이 60에 은퇴한다라고 생각하면 은퇴 준비에 대한 점수를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준다면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요? 저는 뭐 솔직히 제 점수를 말하자면은 실천에 옮겨진 걸 솔직히 말씀드릴 게 솔직히 없다 보니까 한 50점? 50점. 네. 그러면 혹시 만약에 은퇴 점수 100점이 되려면 어떤 상황이면?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가 은퇴하고 경제적인
부분이 준비된다면은 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은퇴 준비가 됐다고 저는 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역으로 제가 이제 그 준비가 예를 들어 연금이라든지 그 은퇴와 연금을 수령하는 그 갭의 경제적인 대체 그 수단이 아직까지 뚜렷하게 정해진 게 없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 좀 축적을 해놓은 어떤 그런 부분을 소진을 하면서 생활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막연히 드는 거죠. 그렇죠. 그렇죠.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만약 60에 은퇴했어. 그러면 현재 살고 계신 지역에 살아. 그러면 월 얼마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거예요? 네, 그 대답을 제가 이제 드리기 전에 저는 예를 들어 60까지 정년을 했으면 좋겠고 네. 그런데 희망사항이다. 말 그대로 희망사항이 맞습니다. 우리나라의 어떤 그 기업 여건에 그렇죠. 비춰보면 네. 언제든지 이제 회사가 사정이 안 좋으면은 네. 뭐 좀 준비를 해야 되는 네. 다 받아들이고 있다 보니까 솔직히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. 자연스럽게 이제 받아들여지는 나이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전에 그만두면은 그러니까 정년까지 가기 전에 그만두게 되면은 상당히 불안한 생각이 들지만은 솔직히 제 아내하고 내가 이제 상의를 해서 뭐 나름대로 이제 그 목표를 두고 아내의 어떤 그 자영업을 내가 권유한 건 아니지만은 한 2, 3년 전에 그걸 시도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상당히 좀 보완이 된다고 솔직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 뭐 57세든 뭐 은퇴 전에 이제 그만두게 되면은 그건 어쨌든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 아내가 하는 어떤 그 일을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될 것 같고. 그러면 본인은 은퇴 이후에 경제적으로 뭐 어떤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? 그러니까 근래 와서 이제 조금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게 됐는데 뭔가 어떤 은퇴 이후에 그 장년을 위한 어떤 그 일을 계속 하기 위해서 내가 그나마 장년이 또 할 수 있는 전문직,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일보다도 전문직적으로 하나 뭐 생각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쨌든 시험을 좀 쳐야 되는 어떤 그런 케이스의 어떤 그 과정인데. 요거는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경험과 연계되는 건가요? 아니요, 상관이 없죠. 요즘 그래서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 현재 하고 있는 경험과 전혀 다른 어떤 이런 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. 그 경우에 해당되겠네요?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보통 몇 년 정도 준비해야 가능하다고 한 보시면 1년 정도 하면은 1년. 되는 코스더라고요. 뭐 솔직히 저도 이제 현재 경험하고 있는 업무와 연관해서 쭉 이어서 하고 싶지만은 하고 싶다는 얘기는 아니고 했으면 이제 경제적 수입은 당연히 뭐 조금 높을지 몰라도 워낙 현직에 스트레스가 많았기 때문에 이걸 좀 벗어나서 벗어난다 해도 경제적 활동을 계속 해야 되는 뭐 이제 상황이 이 노령화 시대에 이제 가면서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좀 덜 받는 그 수입은 적더라고.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하게 된 거죠. 저는 정말로 공감할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저는 이제 군 생활을 오래 했고 그 군에서도 이제 IT 쪽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저는 너무 싫었어요. 늘 고민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찾아서 은퇴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 인터뷰를 하고 계신 분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새로운
일을 준비하는 그게 본인이 좋아하는 건가요?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선택하게 된 건가요?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후자가 되겠는데 후자이면서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거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천만다행이네요. 네. 네. 또 뭐 그런 쪽으로 또 마인드업을 좀 바꿔 먹으려는 그 의지를 가지게 되는 부분도 좀 있었고 그렇다고 그 부분 자체가 실제 제가 이제 그 일을 하게 되면 상당히 보람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쪽이에요. 사회복지 쪽. 다행이네요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퇴 이후에 새로운 직업을 준비할 때는 무엇보다도 좋아하는 걸 가지고 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. 왜냐하면 첫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는 내가 좋든 싫든 먹고 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일을 했다라면 그렇죠. 은퇴 이후에 새로운 직업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소득을 떠나서 좋아하는 일을 가져야지만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방향은 되게 좋다는 느낌이 들었어요. 혹시 아내는 은퇴를 몇 살쯤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본 적이 있나요? 아내가 이제 저에 대한 은퇴 시기는 늦춰서 좋다고 생각하겠죠. 대한민국의 모든 아내들이. 그렇죠. 네. 그런데 뭐 저의 처해 있는 실상을 저는 누차 계속 얘기를 합니다. 충격으로 이제 그나마 충격이 덜하게끔 이제 어느 정도 세뇌가 되었다고 이제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같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가끔 뭐 우리가 방송에서도 흔하게 듣잖아요. 임원이 임시 직원의 준말이다. 1년 단위로 계약이 안 되면 그만이다. 이런 이야기 하는데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래도 제가 듣기에는 좀 다행인 건 아내분이 몇 년 전부터 그래도 남편이 은퇴 이후에 혹시 소득이 끊어질 걸 대비해서 새로운 자영업을 시작해서 그나마 한쪽을 잘 맡고 있다고 보면 그래도 조금 일반적으로 은퇴한 사람에 대해서는 덜 불안할 것 같은데 정말 50대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본인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주고 싶은 말 있을까요? 물론 저도 아직은 60년 정년에 한 몇 년은 남은 현역에 있습니다만은 실제 이제 예를 들어 현직을 떠났을 때를 가정에 설정을 해놓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진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물론 저도 이제 선배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현직에 있을 때는 나가면 뭘 해도 하지. 그렇죠. 이런 게 이제 누구나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싶지만은 그 선배의 말이 막상 나오게 되니까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참 가슴 깊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.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와닿았고 실현되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. 야, 그 어떤 선배인지 모르지만 정말 훌륭한 멘토 같은 선배를 둔 것 같아요. 혹시 은퇴한 선배들 중에서 잘된 선배와 잘 안 된 선배를 혹시 뭐 생각나시는 분이 있을까요? 이제 거의 은퇴하고 왕래를 하는 직장 선후배는 뭐 거의 많이 끊어졌는데 그나마 좀 연결이 지속돼서 이제 왕래를 하는 선배 같은 경우가 한 몇 분 있긴 한데 예를 들어 이제 잘된 선배 같은 경우는 그분도 어쨌든 퇴직하셨죠. 퇴직 이후에 현업에서 하던 어떤 그 업무에 그 연관성이 있는 일 쪽으로 좀 보수는 작지만은 이제 중소기업 쪽으로 계속 선택이 되어서 꾸준히 그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그게 본인도 좋아서는 아닌 것 같아요. 좋아서 계속 다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 다니는 것보다는 낫고 그
그 형수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을 하고 나를 거기에 만족해서 사는 것 같더라고요. 보통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대기업에 있다가 이제 그 본인의 경험을 살려서 중소기업으로 가시면 그렇죠. 예, 얼마 정도 더 근무하시나요? 보편적으로 길진 않습니다. 한 2년 내지 3년이라고. 짧으네요. 네, 2, 3년. 네. 그럼 이제 실적이 있으면은 좀 연장이 되지만은 대부분 실적은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. 맞죠, 네. 맞죠. 그래도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군에서 은퇴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는데 유사업종으로 이전하면 보통 이제 뭐 임원으로 가거나 뭐 이제 고급 간부로 가는데 길어야 이게 2, 3년인 거예요. 2, 3년 오래 버틴 경우고 보통 1, 2년에서 1, 2년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만난 분 중에서 특이하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주기를 줘도 안 간다는 거예요. 어차피 1, 2년 지나면 그만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 시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새로운 쪽에 준비를 해서 가면 10년이고 20년이고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이 1, 2년 때문에 자기는 안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. 그런데 이제 네, 현실적으로 연락이 닿는 선배들은 그래도 은퇴해서 잘 사시는 선배들일 거고 보통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은 좀 안 좋은 케이스에 속하는 선배들이겠죠. 혹시 그런 분이 있을까요? 그런 분은 뭐 예를 들어 추측이죠. 네, 연락이 그렇죠. 안 되고 네. 네. 서로 이제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되다 보니까 네. 아마 경제적인 준비가 돼 있다면은 나름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인 어떤 그 뒷받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. 그걸 정년 전에 준비해 놓았다면은 그 선배는 연락이 안 되더라도 잘 살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 아니라면은 뭔가 또 찾고 있지 않을까 하는 뭐 추측입니다. 그렇겠죠. 혹시 이제 본인이 다시 30대로 돌아가서 직장 생활을 한다고 봤을 때 은퇴 준비를 짓고마자 생각하니까 왜 은퇴 준비 내가 이런 걸 못했을까? 가장 은퇴 준비에 관해서 후회되는 게 뭐 있을까요? 한 가지만 꼽는다면? 네, 그건 재테크죠. 재테크. 그럼 그동안 재테크 전혀 안 했을까요? 재테크에 대한 좀 치밀한 계획을 아마 세워서 하게 되지 않을까. 다시 삶을 산다면. 그 부분은 솔직히 좀 많이 후회가 되는 부분이 있죠. 자녀 교육이 어쨌든 많이 그 시대의 어떤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쪽에 너무 좀 몰입을 했다는 생각이 들죠. 그러면 지금 막 직장인이 된 친구들에게 은퇴 준비 이렇게 시작해라 라고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라면? 본인의 아드님이라고 생각하고 아들이 회사에 입사를 했어. 그러면 처음부터 어떻게 너는 노후 준비를 해라.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뭐 있을까요? 가볍게. 물론 개인적인 제 견해겠지만 참 너무 경제 쪽을 치우치는 뭐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1차적인 것은 일단 재테크 쪽을 먼저 관심을 가지고 좀 전문 지식을 쌓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. 그렇구나. 네. 너무 현실에 치우치는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게 준비가 된다면은 향후에 결혼이나 부수적으로 자기가 성취하려고 하는 건 오히려 더 쉽지 않을까. 제 같은 경우는 제 또래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어쨌든 정해진 코스대로 선배들이 밟아간 어떤 그 그렇죠. 인생 자취를 그대로 이제 답습해 왔던 게 사실이거든요. 네, 그렇죠. 근데 지금 제가 되돌아가서 그 시대 다시 산다면은 제 의견입니다. 재테크 쪽에 이제 관심, 전문 지식을 쌓고 그걸 실현에 옮기는 게 그걸 얘기해 주고 싶네요. 제 경우에.
그러면 어느 날 이제 은퇴를 하실 건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마지막으로 은퇴하는 날 아내에게 듣고 싶은 말이 딱 한마디 있다면 어떤 말 듣고 싶을까요? 은퇴하는 날. 네. 뭐 다 비슷하겠죠. 그동안 수고했어요. 남은 여생 더 행복하게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이제 살아가요라는 얘기죠. 그래, 오늘 그 대기업 임원으로 계신 분의 인터뷰였습니다. 여러분들의 그 이제 기업에서 은퇴가 얼마 안 남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야, 대학교에서 고문을 당하는 고문을 당한 것 같다고? 그건 아닌 것 같고. 이게 원래 준비 없이 하는 게 원래